이빈카는 전형적인 명사 자리잖아요. 그쵸? 전치사가 있고 더가 있고 그리고 빈칸이 있고 뒤에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치사 연결되는 명사를 고르면 되고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딱 띄는 명사가 industry죠. industry는 토익 일주일만 공부해도 아시는 표현이고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업계란 뜻으로 산업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특정 업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the firm holds a strong presence,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in the industry. 그 업계에서 이 회사는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시험에 나왔을 때 시험에서 C를 하신 분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래서 그렇겠죠. 이게 이런 표현에 조금 익숙하시거든요. in marketing, 마케팅 분야에서, in catering, 케이터링 분야에서, in accounting, 회계 분야에서 아니면 회계 부서에서 뭐 이런 표현인데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는 더가 있고 여기는 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를 나타낼 때는 일단은 더가 없이 쓰는 거고 in 더하기 업무 분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 marketing이라고 하면 마케팅 분야에서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잘못된 건데 일단 더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marketing, catering, accounting 하고 다르게 industrializing 이거는 어떤 특정 업무 분야는 아니었어요. industrialize는 산업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업무 분야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는 아니었습니다. 그치만 industry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업계란 뜻일 때 산업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 업계란 뜻일 때 그럴 때 위에 오르는 trade가 무역이란 뜻이 있지만 특정 업계를 나타낼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trade magazine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업계에서 나오는 잡지 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말이고 이 유의어로 파트 7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격가지로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110번 문제는 시험에서 A를 하셔서 틀린 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것이 틀리신 이유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의미를 아시면서 틀렸어요. 이게 object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고 명사 의미로는 물건이란 뜻으로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산이고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재활용 물건이 recycling object 줄었다. decrease 줄다는 뜻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건이 여기서는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하나가 작아지면 줄지는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쵸? 그리고 이 타운에서 재활용 물건이 하나인 것도 좀 이상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어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decrease가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로 주어가 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목적어를 줄이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the amount of trash sent to landfills 매립지로 보내진 쓰레기 양을 줄였다는 거죠. 주어가 줄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잘못 생각하셔서 이제 그러셔서 잘못하셨고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거는 D가 답이 됩니다. D가 initiative 이것이 좀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계획이란 뜻이거든요. plan 같은 뜻입니다. plan. 그래서 재활용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계획을 시행했더니 쓰레기 양이 줄었더라. 쓰레기 양을 줄였더라. 이런 계획을 시행했더니 쓰레기 양을 줄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D가 답이고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틀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뜻을 잘못 생각하셔서 이거를 목적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object는 목적이란 뜻은 없어요. 목적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오지만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네, objective죠. objective 요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들어간다고 이거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틀린 거예요. 뭔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이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목적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주로 흘러가죠. 뭐의 목적은 objective is 비동사 나오고 뒤에 동격이 될 수 있는 어떤 표현 뭐 투부정사라든지 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틀리셨고 그리고 TIV로 끝나는 빈출 명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TIV로 끝나는 거는 주로는 형사지만
명사 기능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명사로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근데 명사 기능이 있는 단어들이죠. 자, objective 여기 형용사로는 objective는 객관적이라는 뜻인데 명사로는 목적이란 뜻이고 그럴 때 파트 7의 유의어 문제로 뭐 고하고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representative는 직원이란 뜻으로 잘 쓰이는 단어인데 직원 중에서도 뭔가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이라든지 뭔가 회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을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응대 직원, sales representative 판매 직원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 대표를 의미할 때도 회사 대표를 의미할 때도 쓰는 단어긴 합니다. 직원일 때는 주로 그런 종류의 직원들 그리고 alternative 이렇게 됐냐? alternative라고 하면 이거는 대안이라고 할 때 잘 쓰는 명사로는 그런 뜻이고 그럴 때 또 자주 쓰는 단어가 북미에서는 alternate 라는 단어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좀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사로는 그런 뜻이에요. 대안이라는 뜻이고 executive는 임원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만큼 잘 보이진 않지만 adhesive 이것도 가끔씩 보입니다. 접착제라고. 근데 이 단어는 파생어로 adhere to 이것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명사를 취하고 이 to는 전치사에서 고수하다, 뭔가를 준수하다 이럴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빈칸 앞으로도 절이 왔죠. 그쵸? 빈칸 앞에도 절이 있고 뒤에도 절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들이 좀 보이니까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A replacement is sent out. replacement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체자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체품, 교환품 같은 거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A replacement is sent out. 발송이 된다. immediately. 즉시로. 그리고 빈칸 다음에 나온 말은 The return product. 반품된 제품이 arrives. 도착한다. 앞뒤를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 말은 after이겠죠. 반품된 제품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즉시로 교환품이 발송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immediately하고 after는 서로 좀 잘 붙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after이나 before하고 잘 붙는 말이고 이런 after이나 before 앞에 잘 들어가는 표현들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oon이나 shortly가 곧이란 뜻이고 soon after, shortly after 그리고 directly 또 뭔가 거치지 않고 곧장 어떤 일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promptly 시간적으로 뭔가 곧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right just 이런 표현들이 immediately, soon, shortly, directly, promptly, right just 이런 거 다음에 after, before 같은 말이 서로 잘 붙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보면은 other는 역접 관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앞뒤 관계가 역접 관계는 아니니까 other는 안 될 거고 그리고 until은 조금 잘못 생각하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말 이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until은 뭔가가 계속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시점 전까지 앞에 것이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걸 보면은 교환품 발송하는 거거든요. 교환품 발송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 계속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until이 좀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이게 동작이 계속되든지 상태가 계속되면은 until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상태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 문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not이 있는 표현이라면 이런 식으로 A replacement is not sent out. 교환품은 발송이 안 됩니다. 발송이 안 되는 거는 상태거든요.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언제까지? Until the return product arrives. 교환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송을 안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괜찮아요. not이 들어가면 until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not이 없는 상태로는 이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발송하는 동작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til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upon은 의미만 생각하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upon이 전치사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upon이 들어간다면 뒤에 나오는 구조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뒤에 명사구 종류가 나오면은 upon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동명사로 upon receiving the returned product 이렇게 upon receiving the returned product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upon receipt 명사로 수령 upon receipt of the returned product 이런 식으로는 upon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에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